건축 이야기 선예 이모입니다. 여보.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벽돌. 드디어. 3번 만에. 네. 벽돌 건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일단 저는 되게 익숙해요. 그리고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고요. 또 규모가 큰 건물에 벽돌을 쓴 경우에 웅장한 느낌도 같이 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딱딱하거나 차가운 느낌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매력 있는 자재라고 생각해요. 나도 벽돌 건물 좋아하거든. 좋아하는 이유가 친숙하고 오래돼도 질리지 않고. 아, 맞아요. 나는 맞아요. 이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 나도 내가 내 집을 지을 거면 벽돌로 오. 외장은 그렇게 할 생각이거든. 근데 전토 벽돌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시작된지 알아? 글쎄요. 벽돌은 엄청 예전부터 썼지만 건축은 그렇지, 잘 모르겠네요. 너가 태어났을 때부터 본 건물이 벽돌 건물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 근대 건축이 시작되면서 벽돌이 처음 사용이 됐거든. 네네. 그러다가 1970년대쯤은 양옥집이라고 해서 모든 주택 건물들이 붉은색 벽돌로 공사가 됐고, 그리고 이제 1980년대쯤 되면 이제 석재로 마감하는 건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 그래서 1990년대가 넘어가면 이제 벽돌을 석재가 거의 다 대체를 하고, 그래서 점점 사용하지 않다가 한 2010년 정도 그때부터 이제 벽돌이 다시 레트로의 물결을 타고 다시 시작이 됐어.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빨간색 붉은 벽돌밖에 없었는데 점점 더 다양한 색감하고 크기로 많이 생산이 됐거든. 생각해보면 저도 어릴 때 살던 시골집도 80년대 후반인가 언제 지었다고 했는데 빨간 벽돌집이었어요. 조금 어둡긴 했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붉은색 그러니까 대부분 다 빨간색이야. 맞아요, 맞아요. 우선은 벽돌을 한번 우리가 외장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디자인을 결정하는 게 뭐가 있는지를 좀 보면 크게 색깔, 당연하죠. 그리고 크기하고 형상, 그리고 쌓는 방법, 쌓는 방법. 그 다음에 줄눈을 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디자인이 완전 달라져.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벽 색깔부터 볼 건데 네. 벽돌의 재료는 흙. 그치. 그러면 벽돌의 색깔을 결정하는 거는 흙 색깔? 그치. 자, 보면 오. 보통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흙은 점토하고 백토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네. 점토가 100%이면 붉은색, 백토가 사용되면 될수록 저렇게 아이보리 색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망강 같은 첨가물을 넣으면 초콜릿 색깔이 나오게 돼. 조금 어두운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표면을 안료나 유약을 처리해서 또 어떻게 모양을 나타내는가에 따라서 또 색깔이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요즘은 수입도 많이 되고 있고. 그죠,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본 적 있어? 코리아 빌드 같은 그 건축 박람회 가서 본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업체가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저기 둘러도 다 벽돌이에요. 근데 저번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요. 제조가 수입된 거야. 다 들어온 거구나. 근데 왜 수입 벽돌을 쓸까? 운반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장당 가격은 얼마 하지 않는데 뭐 이뻐서 그러겠죠. 내가 원하는 모양이 있다던가 그치. 색깔이 있다던가 그래서 난 곧 죽어도 이거 해야지 하면 갖고 와야죠. 보통 벽돌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운반비거든. 그 나라에서는 싸. 근데 오면서 넘어오면서 운반비나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비싸지는데 네네. 벽돌을 주로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호주, 중국, 미국. 땅덩이가 넓으니까 흙의 종류도 많고 주로 우리나라는 호주에서 수입을 많이 해. 그러니까 땅이 넓고 흙 종류도 많고 하니까 여러 색깔의 점토 벽돌이 나오게 되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네. 모든 건축 재료는 그 나라에 맞는 환경의 재료가 사용이 돼. 만약에 덥고 건조한 나라에서 사용하는 점토 벽돌은 흡수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 왜냐면 건조하니까. 비가 안 오니까.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장마도 있고 여름철하고 겨울철 온도차도 심하고, 만약 이쁜 벽돌을 수입해서 썼는데 흡수율이 높아서 벽돌의 강도가 저하가 되고 백화가 생기기도 하거든. 그 나라의 기후에 맞춰서 자재들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다른 환경에서 사용된 재료라면 그 재료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에 써도 되는지. 근데 그 아까 흡수됐다, 백화 생긴다고 했는데 왜 생기는 거예요? 우선 벽돌 쌀 때 시멘트를 쓰잖아. 그죠? 시멘트에는 물에 녹는 알칼리 산화물이 있어. 오래간만에 화학 시간 같네요. 이 산화물이 벽돌에 침투가 됐다가 마르면서 표면으로 이동을 해. 그러면서 하얗게 남는 거야. 겉에 이제 올라가 묻는 거군요. 그래서 쌓을 때 들어가는 벽돌은 다 쌓고 나서 청소할
흡수하면 없어지는데 벽돌이 머금은 거는 잘 안 없어져. 그래서 흡수율 중에 흡수율이 높으면 많이 머금고 내뱉겠지, 그지? 네. 그러면서 백화가 잘 생겨. 지금 그거 보면 이런 것들. 아, 이렇게 하얗게. 그렇지, 하얗게 생기는 거. 요거는 쌓을 때 생긴 백화가 아니고 이 점토벽돌 자체의 흡수율 때문에 나중에 생긴 거. 올라오는 나중에 거예요? 올라와. 이건 청소하기도 좀 어려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크기하고 형상. 네. 질문. 자, 케이스 규격의 점토벽돌의 크기는 190cm. 밀리미터. 이 폭과 이 높이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90에 90에 57. 아. 메다 제곱당 75장 딱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요즘은 정말 다양한 크기가 나와. 보면, 자, 여기. 오, 그러네요. 길이가 다르네요. 그렇지, 길이가 많이 나와. 색깔도 다양하게 네, 나오고. 네. 그래서 요즘은 긴 벽돌을 롱블릭을 하지, 그지? 이 롱블릭은 두께를 좀 높이고, 그 다음 길게 해가지고 벽돌을 설치를 하는데 전혀 다른 느낌이 나와가지고 한참 유행을 한 벽돌이 롱블릭이야. 근데 주변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치. 근데 긴 자재면은 가격이 조금. 그 같이 가격도 올라갔는데 사실 나는 롱블릭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왜요? 하자가 좀 많이 생겨. 똑같은 벽돌인데. 똑같은 벽돌인데 기니까 이렇게 부러지는 게 많이 생기거든. 이렇게 톡 부러지는구나. 한 프레트 오면은 공사하다가 보면은 꽤 많이 부러져가지고 못 쓰는 경우도 많고. 그럼 로스 될 걸 감안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중 때문에 이게 귀퉁이나 이런 데 깨지는 경우가 많아. 자, 우선은 크기별로 가격의 차이가 있느냐? 당연히 차이가 있지. 네. 색깔별로도 가격 차이가 나고 크기별로도 가격 차이가 나고 형상별로도 가격 차이가 나. 일반적으로 붉은색 벽돌이 네. 제일 싸고 네. 그다음에 백토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비싸요. 싸고 오. 망간이 첨가되면 더 비싸고. 오. 보통 붉은색 벽돌은 250원 정도 하는데 색깔이 흰색 쪽으로 가거나 초록색 쪽으로 하면 갈수록 가격이 비싸죠. 그리고 벽돌이 규격 사이즈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또 비싸요. 가격이 비싸지고. 그리고 벽돌에 둥글게 모를 친 거 있지. 요거. 네, 갔어요. 어. 그 탐방 가서. 그렇지. 이거는 더 비싸. 왜냐하면 벽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이 후가공을 하는 거야. 하나하나. 그치. 그럼 그 집은 신경을 더 많이 쓰고 그치. 비싼 벽돌을 쓴 그래, 거네요. 비싼 벽을 쓴 거야. 자, 이러면 이제 색 크기 형상을 받고 쌓는 방법에서 조금 볼 건데, 네. 자, 우선은 쌓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통줄눈 쌓기하고 네. 막힌 줄눈 쌓기. 용어가 어려운데 그렇게 뭐 용어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야. 통으로 쌓느냐, 막힌으로 쌓느냐. 아니, 뭐가 얼마나 줄눈 쌓기가 많길래 크게 두 개로 나누고. 그치? 이거 말고 많이 있는데, 자, 통줄눈 쌓기는 이렇게 생긴 거야. 반듯하게. 그렇지, 줄눈이 일자로 돼 있는 거. 막힌 줄눈 쌓기는 줄눈이 가다가 막힌 형태. 그래서 이제 보통 치장 형태로 많이 쓰기도 구조대로 쓰기가 어려워. 왜냐하면은 힘을 이렇게 주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주장겠지. 그대로 힘을 받으니까. 그렇지. 막힌 줄눈으로 쌓으면 힘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가 분산이. 그렇지. 이렇게 되죠. 다 받아줘서 줄눈 쌓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 줄눈 쌓기 말고 정쌓기, 피켓 쌓기, 띄어 쌓기라는 게 또 있어. 그냥 덮고 흘리면 돼. 네네. 정쌓기는 길이 쌓기. 네. 네덜란드식, 미국식, 영국식, 프랑스식. 비켓 쌓기는 등각 비켓 쌓기, 이형 비켓 쌓기, 무줄눈 쌓기, 띄어 쌓기는 영동 쌓기, 직선형 쌓기, 곡선형 쌓기인데 다 기억하지 않아도 돼. 네. 할 거는 막힌 줄눈 쌓기. 대부분 일반적으로 쓰는 벽돌은 막힌 줄눈으로 쌓아. 그리고 길이 쌓기로 쌓아. 네. 아까 봤던 이렇게 여기 길이 쌓기야. 네네. 네가 보는 거의 99%의 건물들이 다 길이 쌓기야. 그리고 하나 조금 예쁘게 쌓고 싶다? 그럼 영롱 쌓기를 쌓아. 저 영롱 쌓기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틈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죠? 영롱하지. 아니 그 작년에 제천에 건축주님 뵈러 갔었는데 그 건물에 빛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게 싫은데 또 빛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영롱 쌓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지. 보통 창에 이렇게 네, 영롱 쌓기를 맞아요. 많이 하는 경우가 근데 있지. 예뻐요. 예쁘지? 요건 왜 이것도 예쁘다. 다른 쪽들은 다 길이 쌓기로 사고 창 쪽만 영록 쌓기로 쌓는 거예요. 포인트. 햇볕은 들어오고.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벽돌 쌓기 맛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록 쌓기로 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치장줄눈. 네. 치장줄눈이 뭐냐 하면은 벽돌을 쌓고 나면은 시멘트가 이렇게 다 묻어 보일 거잖아요. 네. 그지? 그 시멘트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벽돌을 보면 깔끔하고 이쁘지. 네. 그래서 지금 사진을 한번 보면
요게 지금 벽돌을 쌓는 거야. 네. 그리고 나서 여기 한번 봐. 어때? 오. 이쪽에 아직 줄눈을 넣기 전이고 여기는 색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 줄눈을 넣은 거야. 그래서 이 줄눈을 쌓을 때 어떻게 쌓는다면 벽돌 길이 쌓기로 한 켜씩 턱에, 네. 쌓고 난 다음에 시멘트를 한 6mm 정도 이렇게 파 네. 눌러서 그래서 시멘트를 다 이렇게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벽돌에 줄눈을 이제 매지라고 하거든. 이렇게 넣는 거. 끼워 넣는 아. 형태인 거야. 그래서 여기 쌓는데 시멘트는 회색이지만 얘는 색깔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여기 보면 크게 이제 요거는 회색이야. 흰색부터 해서 검정색까지가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다양한 색깔. 왜냐면 벽돌 색깔이 다양하니까 줄눈 색깔도 다 다양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줄눈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면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고르기 어려울 것 그래서 같은데. 보통 이제 벽돌 같은 경우는 화면이나 줄눈 색깔로만 가지고 줄눈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시험 시공이라는 걸 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벽돌을 다 쌓고 난 다음에 네. 한 요만큼 1m, 1m 또는 50cm, 50cm 해가지고 미리 여러 가지 줄눈 색깔을 넣어봐.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지. 색, 크기, 형상, 쌓는 방법, 줄눈에다 정말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어때? 요것도 벽돌로 지은 건물이거든? 오. 요것도. 멋있네요. 이거는. 오. 요거 쌓기를 방법을 달리 한 거지, 그지? 근데 여기하고 여기랑 여기하고 다르지. 얘도 사실 다른 거야. 여기 위아래가 쌓는 다른 방법을 거구나. 달리 한 거야. 얘는 매지를 더 많이 입힌 거야. 그래서 여기 벽돌이 별로 보이는 게 매지가 눈에 더 띄게 하는 거지. 요거는 밑에하고 위하고 다른 재료를 썼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음. 이모부가 생각하기에 줄눈 색깔 선택할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이거 중요한데 정말 줄눈 잘못 놓으면 건물이 엉망이 되거든. 이 벽돌보다 줄눈 색깔이 눈에 더 튀는 경우. 그러면은 벽돌이 안 보이고 줄눈만 보여. 근데 일부러 디자인 그렇게 하는 경우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예 이런 식으로. 그렇지. 사실 여기에서 줄눈이 무슨 줄눈인지 보여? 안 보이지? 안 보여요. 메인 벽돌 색깔보다 톤 다운된 색깔을 대부분 쓰는 거야. 그래서 벽돌이 눈에 들어오는 거지 줄눈이 눈에 들어오게 만들지 않거든. 얘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진짜 특별한 의도 있지 않은 연대상은 줄눈 색깔은 벽돌 색깔보다 톤 다운. 벽돌이 메인 재료로 눈에 띄게끔 만드는 거지. 자, 요것도 정말 특이하지, 그지? 오, 그러네요. 예전에는 정말 벽돌을 많이 안 썼어. 50년대, 2000년대 정도까지는. 근데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벽돌을 다양한 쌓기 방법으로 다양한 형상하고 크기로 쌓고 있거든. 근데 이제 이것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벽돌만큼 공사비 편차가 또 큰 게 없어. 쌓는 방법에 따라서 가격대가 차이가 달라지니까. 많고 그 다음에 벽돌도 아까 수입된 벽돌을 갖다 쓰게 되면 가격대가 또 올라가게 되고 그죠. 줄눈도 아까 보통 줄눈은 한 1cm 정도가 되거든 10mm 근데 이것도 키우거나 줄이거나 하면서 전체 매스의 그 질감들을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거야. 하나하나 다 연출할 수 그치. 그래서 있으니까. 설계 도면도 벽돌을 좀 어렵게 쌓는 경우는 쌓는 것까지 도면으로 다 표현을 해줘. 그렇게 해야지 좋은 건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단순하게 벽돌 건물이라고 해서 매달 적었던 공사비가 얼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일반적으로 아까 이렇게 했던 대로 막힌 줄눈에 190에 90, 57짜리에 그 다음에 뭐야? 정쌓기? 아니요. 길이 쌓기. 길이 쌓기.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질을 했을 때의 그냥 가격인 거고 여기서 벽돌을 크기를 키우거나 롱브릭도 가격이 조금 더 비싸거든요 시공하는데 그다음에 쌓는 방법을 좀 바꾼다거나 영농사기도 가격이 더 비싸. 그래서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어떤 재료를 쓰는가에 따라서 가격대 편차가 상당히 큰 게 벽돌 쌓기가 됩니다. 클수록 예쁠수록 비싸진다. 그렇지 비싸죠. 자, 요것도 느낌이 다르지. 요 두 개가 쌓는 방법이 다른 거야. 나무 느낌이랑 돌 느낌이 나지. 그래서 롱블릭 회색을 쓴 이유가 노출 콘크리트 느낌을 내게 하게 쓰는 경우도 많아. 그 분위기를 그 연출시키려고. 분위기를 연출시키기 위해서. 벽돌의 매력은 정말 무한정하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옛날에 그 붉은색 벽돌로만 한정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건축사분들도 새로운 쌓기 방법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하는 거. 그래서 건축사분들 중에서는 벽돌을 주 재료로 해가지고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 이런 것들은 설계하실 때 시공 방법까지 구조 안정성까지 같이 검토를 하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쁘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면은 안 됩니다. 네, 구조 안정성 얘기해서 질문 드리는데 지진 나거나 벽돌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이제 사람이 다칠 수가 있고 건물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벽돌이 과연 안전한 건지 사실 걱정되거든요. 공사를 잘 하면 괜찮겠죠, 당연히. 이제 그러면 그 어떻게 공사를 잘 하는가는 벽돌은 그냥 한 장 한 장 한 장 쌓는 거잖아요. 그지? 네.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는가 얘가 주저앉거나 벽에서 떨어지거나 그럼 안 되죠. 그런 위험들이 있어. 네. 그래서 이 벽돌을 지지해주는 조적 연결 철물이라고 있거든. 시스템 공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첫 번째. 벽돌이 쌓기 때문에 밑으로 하중을 받을 거잖아. 네. 근데 옛날 붉은색 벽돌집은 바닥에다가 벽돌을 쌓았기 때문에 그냥 땅이 받아서 주저앉아도 문제가 없었어. 근데 피로치는 공중에 떠 그치. 있잖아요. 창 위는 거기도 공중에 떠 있는 거 그치, 사실은. 공격이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 앵글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은 벽에다가 앵글을 이렇게 걸어. 요 위에다 벽돌을 이렇게 쌓는 거야. 얘가 힘을 분산시켜주는 그렇지. 거군요. 그래서 얘가 보통 한 층당 하나씩 앵글을 걸고 요 앵글이 한 층의 벽돌 하중까지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계산을 해가지고 얘가 2층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2층에 한 단씩. 그리고 또 중요한 데가 어디야? 창 위에. 요즘은 그쵸. 창들이 크잖아. 네네. 그걸 그냥 벽돌을 쌓으면 무너지죠. 무너지겠지.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앵글을 걸고 위에다 올려.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요 앵글이 쓰지 않아서 콘크리트를 했어. 콘크리트 어떻게 해요? 눈썹이라고 하거든. 네. 콘크리트로 요 앵글을 만든 거야. 오. 그래서 옛날에 요런 건물들 있지. 여기 보면 흰색들 있지. 네. 이게 콘크리트야. 콘크리트 위에다가 요렇게 벽돌을 쌓은 거야. 힘을 받게끔 한 그치. 거군요. 근데 학교에 다 대부분 다 이렇게 그치. 되잖아요. 요즘은 학교 이렇게 안 해. 왜요? 단열 때문에. 콘크리트가 노출돼 있으니까 여기에는 열교가 생기니까 안쪽에 공간이 추워지겠지. 그쵸. 애들 생활하는데 힘드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눈썹을 빼서 하는 형태가 아니고 L형 앵글을 걸어서 벽돌을 이제 지지를 해줘. 규정이 바뀌고 법도 바뀌면서 이렇게 다 그치. 바뀐 거군요. 그러니까 공법들이나 재료들도 건축법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같이 막 바뀌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용됐던 공법들이 전혀 사용이 못 돼요. 나도 이렇게 배웠거든. 조적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때는 단열 같은 거 별로 신경을 안 썼어. 썼으니까. 근데 그때는 구조적인 부분이 먼저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창 상단이나 피로티 같은 경우도 콘크리트로 눈썹을 빼고 그 위에다가 올리는 형태로 진행이 됐지만 요즘은 다 없애지고 L형 앵글로 설치를 해. 이 변천사를 볼 수가 있군요. 그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 벽돌을 잡아줄 게 필요한데 요게 구조 보강 시스템이야. 요 벽이 있고 여기 벽돌이 있으면 얘를 요렇게 뒤에서 잡아. 하나하나 또 잡는 거예요. 그렇지. 요 간격들이 이렇게 있어. 여기 보면 수직 450mm, 네네. 수평 650mm 가게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철선을 이렇게 연결해. 그래서 지진이 나거나 넘어간 데 있다고 하더라도 얘들이 벽돌을 꽉 잡고 있으니까 얘가 안 떨어지는 거야. 예전 뉴스 한번 본 적 있지. 벽돌 어디 학교인가 어디에서 지진 안 이렇게 나서 떨어진 거? 그치. 아, 그게 이제 봤어요. 뒤에 구조 보강 시스템이 안 돼 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공사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 이 연결. 이거 다 철물도. 돈인 거야, 이것도. 단순히 벽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철물들 보강하는 것들까지 까지 다 생각을 하고 그게 공사비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건물 안에 설치가 되는 점토 벽돌은 이런 걸 하지 않아. 이제 하중도 네. 밑에서 슬라브에서 받기 때문에 그냥 받아도 되고 이게 떨어지거나 하는 것도 위쪽에서 그렇게 잡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넘어갈 일도 별도 없고. 그래서 통줄론도 많이 사용을 해. 아까 얘기했던 막힌 줄로는 건물의 외벽에, 통줄로는 건물의 내부의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사용을 해.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수빈 조절 시스템. 그 벽돌에 물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벽하고 벽돌 사이에 공간이 꽉 막혀 있고 하면은 벽돌이 물을 먹으면 얘는 이제 빼고 물 데가 없잖아. 그래서 통기구를 만들어놔. 위아래로 바람이 이렇게 통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삼성동 현장에서 봤던 게 이건 것 같거든요. 그만한 플라스틱 같은 거 해가지고 중간중간 이렇게 껴 넣어가지고. 그치.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이는데 네네네. 통기구가 있다는 걸 알고 보면은 중간중간에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된 게 이렇게 줄눈 대신에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거기 밑에 하고 위에 하고 두 군데 있어. 그래서 위아래로 바람이 통하도록 하는 게 이런 수빈 조절 시스템이야. 그런 이제 조정 연결 천물들이 잘 설치가 돼야지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벽돌의 내구성도 좋아지고 백화도 줄일 수 있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팽창 조절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재료역학적이긴 하거든. 문제 수업 아닌가요? 쉽게 설명을 해줄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모든 물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을 해. 네. 줄어들면 줄어들죠. 수축을 하고. 자,
요 사진을 한번 볼까? 기차 철로인데 다 휘었네요. 그치. 이렇게. 왜 휘었을까? 열받아가지고 늘어나서. 지금 KTX는 안 그런데 옛날 기차들 보면 지나갈 때 덜컹덜컹 하지. 잘 몰라요. 이런 옛날 기차들 같은 게 무궁화나 이런 거 선로들이 있는 경우는 덜컹덜컹 하거든. 그게 왜 소리가 나느냐 하면은 선로에 요만큼 공간을 떼어놔. 요거 지날 때마다 덜컹덜컹 소리가 나는 거야. 네네네. 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놨을까? 여름에는 늘어나니까. 그렇지. 그리고 겨울에는 줄어드니까 얘처럼 휠까봐. 그렇지, 맞아. 자, 그럼 얼마나 애들이 늘어날까? 철의 선팽장 계수. 네. 길이 방향으로 팽창하는 개수가 0.00001이야. 네. 온도가 20도의 변화가 있고 선로의 길이가 20m이면 선로가 얼마나 팽창할까? 계산하지 마. 자, 쉬워. 20 곱하기 20 곱하기 0.000011을 하면 0.0048m가 나오고 네. 밀리미터로 환산하면 4.8mm야. 20m의 선로에 20도의 온도가 올라오면 4.8mm가 늘어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20도 변화가 아니라 더 크게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위아래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20도에 설치를 했어. 그럼 위로 20도, 밑으로 20도. 그러니까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플러스 마이너스 4.8m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겠지. 그럼 다음에 1cm가 왔다. 큰 거 아니에요? 큰 거지, 이 정도면. 자, 그러면 건축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지. 자, 요 사진을 한번 볼까? 이게 도로에 있는 콘크리트 동벽이거든. 네. 여기 이렇게 흰선으로 돼 있지. 네. 떨어져 있어. 떨어지는 걸 살짝 막아놓은 건가 본데요? 떨어진 거를 코킹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거야. 왜 이렇게 놨냐? 열이 많이 받으면 얘가 이렇게 늘어나. 그럼 얘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바닥이 요게 없으면 얘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밀려나겠지. 네네. 겨울철에 줄어들면 확 이렇게 이거 떨어지고. 그렇지. 이게 그래서 중간 정도에서 크랙이 생기는 거야. 콘크리트 벽들이.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신축줄눈을 넣어. 신축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줄눈. 자, 사진 한번 보여줄게. 네. 요 건물 정말 오래됐거든? 네. 여기 흰색 여기 보여? 네. 여기 이렇게? 네. 여기 신축 줄눈이야. 한쪽에 점터벽들 벽면이 있고 이쪽에도 점터벽들 벽면. 얘가 팽창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부러져. 그 모퉁이에서 이렇게 힘을 받아서 크랙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사면이 다 점토벽돌인 건물들을 모퉁이를 싹 보면은 크랙이 이렇게 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런 거 다 해야 되겠네. 그렇지, 해야 되니까 좁은 면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넓은 면에서는 이런 신축 주물론을 모서리 인근에다가 사실 거리도 규정이 돼 있어. 거기에다가 신축 줄을 설치를 해야 돼. 이런 소정 줄눈 체험자를 그렇게 사이에 넣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게 점토벽돌만 문제가 아니고 콘크리트는 어떨까? 걔도 똑같이. 늘어나겠지. 네. 자, 콘크리트가 외부에 단열재가 없는 생이야. 네. 한여름철에 온도를 받으면 얘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까? 옥상이 한 보통 여름에 한 60, 70도 올라가거든. 40도면 다 깨지지 않을까요? 깨지진 않지. 얘가 팽창을 하지. 네. 그래서 옥상에 방수를 하고 나서 크랙이 잘 생긴 이유가 열받고 해가지고. 그렇지. 얘가 수축하고 팽창하면서 옥상에 깨지는 거야. 그리고 창 주위에도 이렇게 크랙이 가는 경우가 많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가 팽창 수축을 하면 생기는 크랙인 거야. 자, 그런데 콘크리트가 외부에 노출된 건물은 어떤 건물이야? 노출 콘크리트. 또 글쎄요, 또 하나. 아파트. 그러네. 아파트는 다 내부에 단열이 있어. 네, 일반 단열이 건물들은 다 외부에 단열이 있고, 그래서 콘크리트 자체가 단열재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 근데 아파트는 엄청 크죠. 그치, 계속 높게도 있겠다, 햇볕을 쫙 받겠다. 그래서 계속 크랙이 가고. 아파트에 크랙이 많은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단열은 가급적이면 외단열을 해요. 그리고 단열재가 보통 일반적인 상가들 보면 옥상에 단열재가 어디 있어? 슬라브 밑에 들어있지. 네. 이걸 이제 위에 올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가 열을 너무 많이 받아서 팽창 수축을 함으로써 크랙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얘 슬라브 자체가 노출이 되면 안 좋거든. 그래서 콘크리트에 묵은 콘크리트를 치는 이유이기도 해. 근데 실제로 얘는 온도는 그대로 전달을 하잖아. 그래서 슬라브 위에다가 단열재를 설치를 해서 콘크리트 자체가 바로 열의 직사광선을 받고 온도가 안 올라가도록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벽돌을 그냥 붙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어떤 재료든지 건축물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공학적인 계산을 하고 구조 안전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재료만큼 보수적인 재료가 잘 없어. 신자재 나온 것들은 잘 사용을 하질 않아.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됐으니까. 왜냐하면은 문제가 생기면 인명 피해가 생길 수도 있고 재산적 피해도 크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콘크리트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열 팽창 수축이 커서 크랙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얘는 단열재를 바깥으로 빼지 않느냐. 그러니까 경제적인 논리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건축은 어디가 100% 정답이고 어디가 오답인 게 아니고 그때 시대 환경에 맞춰서 그 중간 어디쯤을 선택을 하는 거야. 이거를 고민을 하고 풀어줄 사람들이 건축사 그리고 이 도면대로 되어 있는 걸 공사하는 사람들이 건설사이고 너는 설계를 할 때 전도벽돌을 쓴다라고 했을 때 이 전도벽돌이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그 정도까지면 자신감이 다시 올라옵니다. 자, 점토벽돌은 여기까지 하고 수박그 탈기로 그냥 쓱 한번 훑은 거야.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석재 어때? 좋아요. 아까 벽돌도 많이 쓰였고 석재도 많이 쓰인다. 제일 많이 쓰는 게 벽돌하고 석재를 제일 많이 쓰지. 다음번에는 석재를 할 거고 오늘 내가 알려준 것들 보면 이미지들 있지. 네. 그 이제 화면에 참조 자료로 나가겠지만 대부분의 이미지들이 감이라는 책에서 가져왔거든. 네네네. 본 적 있지, 그치? 네, 있습니다. 이 책은 건축주가 보기에도 좋고 임시가 많이 돼 있고 내용 텍스트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편하고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편해. 그래서 한번 사서 봤으면 좋겠어. 이거는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고 또 참고한 책이 몇 권이 있는데 많네요. 많아. 대한건축학회에서 나온 건축기술 지침하고 건축시공학하고 건축재료학의 내용들을 참고를 했어요. 네. 요거 뒤에 건 안 봐도 돼? 네네. 안 너는 볼게요. 요거만 봐주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수고했고 다음에 또 석재로. 석재로 봐. 수고했어. 고생하셨습니다.